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질문 동적 평형 관련해갖고 읽어보 수업 보고 나서 질문이 있었던 사람, 혹시 문제 풀다가 질문 있던 사람은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뭐 채팅창이든 마이크로라든 카톡이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테니까 질문. 없어? 수업을 공부를 안 했구만. 질문 없는 거 보면. 가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보통 대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업에 뭐 중요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카톡에 올리세요. 수업 지나간 친구들 지금 카톡에 질문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단체 방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개인톡에 올리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면은 채팅으로 대답을 해주고 좀 길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영상을 찍어서 단톡방이나 아니면 너무 길면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날 있었던 거는 늦어도 다음날 낮에까지 처리해서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공부해보고 질문 꼭 하시도록 합니다. 자,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화면은 전환을 해서 책으로 갔는데 이쪽에 가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동적 평형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뒤쪽에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 이제 조금 보자면 여기는 수업을 봐도 이상하게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것보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고3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자꾸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뭔가 리셋이 되나 봐요. 그런 데가 좀 있어. 아무래도 화학이 물리보다는 눈에 훨씬 안 보이는 걸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뭐 유형 볼 때 이해됐을 때 한두 번 더 보는 게 좋으니까 문제에서 대표적인 유형만 한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한염기 정의에 대한 것. 이거는 수업 잘 듣고 앞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고요. 이 다음 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염기를 각각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전부 화살표 한쪽이죠, 한쪽. 한쪽이면은 한쪽만 쓰면 돼요. 양쪽이면 양쪽을 다 써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단 한쪽으로 돼 있으면 지금 얘랑 얘가 만나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H2O가 H3O 플러스가 되고 있고 HCN이 CN-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쪽으로 이렇게 H 플러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HCN이 H 플러스를 주고 있는 H 플러스 주개가 되죠. H 플러스를 내어주는 녀석을 H 플러스 주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2O는 H 플러스를 받아줘요. H 플러스 밖에라고 하는데 정의가 헷갈립니다 하는 사람인데 뭐 연습이 부족한 거죠.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 의하면 H 플러스 주는 녀석이 산이고요. 받는 녀석이 염기입니다. 혹시 주는 녀석이 산인지 받는 녀석이 염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염산이 산이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HCl 같은 것들을 물에 내서 H 플러스를 내어놓지 받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 기준으로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반응 기준으로 봤을 때 HCl이 내어주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 HCl이 H2는 염기다라는데 화살표가 만약에 양방향으로 있으면 거꾸로도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꾸로 가는 화살표가 써져 있을 때는 거꾸로 할 때는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니까 역반응에서는 H3O 플러스가 산이고 CN-가 염기구나. 그래서 1번에서 원래 산 쓰세요라고 했는데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 산을 두 개를 써야 돼요. 이렇게. 염기를 쓰세요 그럼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이게 화살표 한쪽이냐 양쪽이냐 보고 잘 써야 됩니다. 하나씩 빠뜨려갖고 서술은 감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알아주도록 하고요. 여기 6번. 짝산과 짝염기.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정반응할 때 산이 누군지 염기가 누군지를 보세요. 얘가 여기 이쪽으로 H 플러스를 주고 바뀌는지 H 플러스를 받아서 바뀌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HCO-가 CO3E- 되기 위해서 H 플러스를 옆에 주죠. 정반응 기준으로 얘가 주니까 산이고 얘가 받으니까 염기죠. 근데 이제 역반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H 플러스를 받아서 이렇게 바뀌니까 얘가 염기, 받아주는 쪽이니까 염기. 얘가 산이 되겠죠. 잠시만요. 염기고 산이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짝산 짝염기는 이제 짝만 지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짝을 지어주느냐? 지금 짝은 얘랑 얘랑이 짝인 거고 얘랑 얘랑이 짝이다라는 걸 수업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얘랑 얘랑 짝이고 쟤랑 쟤랑 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가 산은 산인데 이렇게 돼서 염기가 되는 거니까 이 CO3-는 E-는 HCO3-의 짝을 염기라고 그랬죠. 짝, 염기 이렇게 쓰면 되고 HCO3-는 이 녀석하고 짝인 거야. CO3E-의 짝, 산이란 말이야. 짝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and H2O는 어떻게 된다? 누구의 짝이냐면 이거의 짝이 아니고 이거의 짝. H3O 플러스의 짝, 양기 이렇게 되는 거고 H3O 플러스는 H2O의 짝, 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많이 써봐야지 되는 거니까 짝 이해 안 되는 거는 헷갈리면 들어보세요. 요거 꼭 해두셔야 되고요. 우리 자동이온화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게 진짜 좀 낯선 개념이거든. 근데 요거 잘하면 화투까지도 화합이 산염기가 잘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일단 기본적인 문제로 잘 나와요. 25도씨에서 다음 수용액의 pH와 선생님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간에 목소리 내면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중간에 목소리 내면 선생님이 부르면 질문 받아줄게요. 자, pH와 pOH를 각각 쓰세요라고 하면 자동이온하고 수업하는데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염산이나 이런 것들은 물에서 100% 이온화를 해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각각 0.1 몰농도씩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pH 물어볼 때는 요거는 안 쓰는 거죠. 근데 내가 써주는 거는 얘는 어디 갔어요 생각할까봐. 이렇게 생기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0.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0.1 10-1쓰니까 pH는 1이죠. 선생님 저 룰 못하는데요 하는 사람은 없겠지. 이과인데 그지? 그래서 얘는 pH 1이 되는 거죠. 근데 pOH도 쓰라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H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있으면 OH 마이너스의 농도도 알 수 있어. 왜냐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농도는 25도씨 기준으로 모든 수용액에서 곱하면 10-14승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H 플러스는 0.1몰 농도면 OH 마이너스는 10-13승 몰 농도가 되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pOH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의 농도니까 pOH는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익숙해지면 pH를 구할 수 있을 때 pOH도 구하고 싶으면 둘이 더해서 14다 이렇게 해도 돼. 요식하고 요식은 유도된 식이라서 결국에는 같은 식이에요. 둘 중에서 편한 걸 주로 쓸 때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옆에다가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칼륨 수용액인데 농도가 10N-3승몰 농도야. 똑같아요. 이제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얘가 100% 이온화해서 수용액 안에 OH-를 10N-3승몰 농도만큼 만들어 놓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11승 몰농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둘이 합쳐서 10의-14승 곱해서 요거 이용해서 이제 pH, pOH 구하면 됩니다. H 플러스 이용해서 pH는 11, pOH는 3. 우리가 알고 있는 pH가 7보다 높다, pH가 7보다 낮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7보다 낮은 이 강한 산인 염산이 들어있는 거는 산성인 거고 pH 7보다 높은 수산화 칼륨이 들어있는 용액은 염기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보면 가나다의 pH 비교하라 그러면 pH는 개수가 중요한 게고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건 부피가 다 똑같으니까 부피당 들어있는 수소이온이 많은 걸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되는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화학원인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해서 내신 시험만 띡 치고 마는 과목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이제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니까 이제 수능형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바뀐 교육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두 회차거든. 근데 지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첫 회차다 보니까 그런 첫 회차 할 때는 도대체 문제를 뭐 새로운 문제, 바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수능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고2, 그러니까 지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들도 기존에 있는 걸 많이 냈는데, 근데 올해 이제 고3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니까 많이나 다를까 그 전에 나왔던 것들하고는 확실하게 유형이 좀 다른 것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산염기 쪽에서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유형들을 좀 봐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선생님도 챙겨주긴 할 건데 지금 3학년들이 여러분의 마루타 힌지가 되는 거지. 지금 3학년도 완전 마루타지. 뭐 수능도 언제 치를지 모르고. 근데 그때 모의고사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자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올 당시에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축적이 되기 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좀 쓸만한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쓸만한 문제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예전 교육과정에 맞춰져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죠. 예를 들어 EBS나 이런 책에 보면 특히 개념 완성 그래서 선생님 개념 완성책을 켜가지고 개념 완성이래 미안해 수능 완성책을 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방금 했던 거 왜냐면 완자는 여러분들이 볼 테니까 그리고 질문 안 하면 풀이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친구들한테는 의미 없이 다 풀어줘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능 완성 교재로 한번 몇 가지 문제를 볼 건데 당연히 수능 완성이 책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완성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인쇄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같이 보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수능 완성 나도 열어야지. 내가 열어야지 같이 보여주든 하겠지. 잠깐만요. S
진도 영상은 따로 해서 올릴 테니까, 진도는 왜 안 나가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물의 자동이온화 수능 완성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또 나중에 이거 녹화된 거 보면서 파일 올려놓은 거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 뚫어서 보시면 돼요. 자, 물의 자동화 파트 수능 완성을 한번 펴봤습니다. 몇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한 광고창 뜨면서 닫혀버렸네. 자, 여기 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이 단원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나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H3O 플러스는 위액이 오렌지 주스의 10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럼 그걸 그래야 되죠. 오렌지 주스가 pH가 3이라는 건 아까 이제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다라고 했으니까 좀 익숙해지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물 농도구나 이렇게 구해집니다. 얘는 25도씨에서는 모든 물을 기반으로 하는 수용액에서는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오렌지 주스도 수분이 대부분이에요. 수용액입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도. 가끔 이제 오렌지 주스나 우유 나오면 물이 아니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자, 위액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pH가 2입니다. 2. pH는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써줍시다. 수소이온의 농도의 로그 값이 음수. 그죠?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되는 거. 얘는 10의 마이너스 12몰 농도. 이렇게 되죠. 비눗물은 보니까 이게 10에서 5승몰 농도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9승몰 농도 이렇게 됐고 여기가 pH 9가 되고 침은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 이렇게 됩니다. 수업을 자동이온화 관련한 그 수업 영상을 본 사람은 pH 7을 중성으로 럭키 세븐이면서 정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한 게 아니라 이거랑 이게 농도가 같을 때 중성이라고 한다면 25도씨일 때는 얘네 둘의 농도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하필 되는 거야. 근데 둘이 농도가 똑같으면 10에서 7승, 10에서 7승이 되고 그때를 중성이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pH 7이 하필 중성이 된 거죠. 자, pH는 위액이 빗물보다 작다. 위액이 비눗물보다 작다. 맞네요. H 플러스의 농도는 위액이 오렌지 주스의 10배이다. 맞죠? 요 10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음수지수다 보니까 그치 여기서 이게 곱하기 10인지 나누기 10인지 물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과생들 한테는 그래도 간혹 그거 거꾸로 봤어요 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항상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갈 때 곱하기 10인지 곱하기 10분의 1인지 그런 거 확인 좀 해주세요. 10의 마이너스 1승 배가 아니고 10배가 되죠. OH-는 비눗물이 여기 있지. 비눗물이 침에 어떻게 돼? 100배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수능형으로 좀 간단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죠.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복잡하게, 그나마 좀 복잡하게. 좀 눈에 띄는 자료들이 요게 있더라고, 디귿. 요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던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둡시다. 25도씨이기 때문에 수용이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를 곱한 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사실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물의 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급 상수라고 하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pH가 다 나와 있어요. 가나 다. 이 pH가 이제 3이다라는 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라는 거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라는 거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몰 농도라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써놓지 말고 좀 익숙해지면 바로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을까봐 제가 계속 쓰는 것 뿐이죠. 주기. 자, H 플러스 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저는 보면 바로 알기는 아는데 이제는 뭐 헷갈리기가 더 어렵긴 하는데 이게 처음에 pH 나올 때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pH는 낮을수록 상성이에요. 7보다 낮을수록 산성이고 낮을수록 산성인데 산성이 되려면 H 플러스 농도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pH가 낮은 쪽이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높다라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잘 안 와닿나 봐.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진다라는 게. 그리고 H 플러스의 농도가 얘가 pH가 낮은 쪽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제일 흔히 하는 실수예요. 이 단원에서. 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 pH 7일 때는 25도씨 기준으로 둘의 농도가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좀 낯선데 다에서 이렇게 돼 6이다라고 돼 있는데 다일 때 지금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2승몰 농도거든. 그러면 OH 마이너스 농도는 얼마였었냐면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가 돼야겠죠.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6이야? 갑자기? 아니죠. 10의 10승이야. 10의 10승. 갑자기 웬 6? 말 같지도 않은 보이죠. 말 같지도 않은 거. 근데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 말 같지도 않은 보이지만 답은 구한 거죠. 이 정도까지면 이제 2점짜리 흔히 말하는 2점짜리 문제라면 이건 3점짜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3점짜리 문제. 자, 크림은 25도씨에서 뭐 어떻게 해서 혼합용액을 만든다라고 해서 요거 한번 없애고 이게 지금 모의고사나 지금 거기에 나오고 있는 형태의 문제 중에서 좀 내 기준이 아니고 아이들 기준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물에다가 A라고 하는 수용액을 100ml씩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나가 되고 다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냥 H3O 플러스와 OH-의 농도가 이게 10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는 분자는 10의-5승이고 분모는 10의-9승이 되면 돼. 맞아? 아니다, 이거 잘못 썼다. 미안해. 분자는 말하면서 쓰면 돼. 분자는 10의-6승이면 되고 분모는 10의-8승이면 돼. 이걸 이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바로 나와요? 라고 하는데 뭐 가장 무식한 방법은 수용액 안에서 H 플러스 또는 H3O 플러스의 농도랑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한 게 10-14승이니까 이게 100이 되려면 이거 곱해서는 10-14승이고 둘이 나눠서는 100이니까 이 대입해갖고 푸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고 이거를 y라고 하고 이게 x라고 하고 이거 x, y라고 하면 y 곱하기 x는 10-14승이고 x분의 y는 100이니까 y는 100x가 되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100x의 제곱은 10-14승 이렇게 해가지고 x의 제곱은 10-16승 x는 10-8승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정 갑자기 풀이가 상관없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늘 말하지만 계산 단원에서 수학 수를 푸는 거는 뭐 그래 애 썼다 이 정도는 될 수는 있어도 좋은 풀이가 될 수는 없어요. 좋은 풀이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화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화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분모가 뭐지? 분모가 OH-의 농도고 분자가 H 플러스의 농도인데 이게 중성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중성일 때는 이게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니까 이게 1이 되겠죠. 산성일 때는 어떻게 돼요? 산성일 때는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줄어드니까 여기가 1보다 크겠죠. 염기성이면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니까 1보다 작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pH가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훨씬 크니까 산성이 나는 거야. 그럼 이게 크고 이게 줄어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둘이 곱해서 10-14승이 되니까 하나가 10배로 늘어나면 하나는 10분의 1배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값이 1보다 큰데 100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중성 기준으로 H3O 플러스가 중성일 때보다 10배 늘어나면서 즉 중성일 때가 얼마였지? 중성일 때가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이때보다 10배 늘어나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면서 그때 OH-의 농도도 중성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다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바뀌면 그때가 딱 10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머리를 쓰는 거야. 100배가 차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둘 다 10의 마이너스 7승 농도였다가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커지고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줄어들면 그게 100배 차이인 거야. 그게 100배 차이. 만약에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100배 올라가면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100분의 1로 된단 말이야. 그럼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지워버린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게 100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고3들 기준으로 보니까 좀 잘하는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는데 안 가르쳐주고 냅뒀더니 그냥 어중간한 친구들이 아예 못푼 애들 말고 어중간한 애들 그렇게 막 계산하고 앉아있다고 내가 옆에서 보고가지고 미안하다 선생님이 가르쳐줄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들은 미리 가르쳐주는 거야. 3학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 농도죠. 분자의 숫자가 더 여기 8인데 왜 100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음수지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걸 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첨간 A의 pH는 6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지금 pH가 6이에요. 이때가 pH가 딱 6이야. 6보다 큰지 작은지 보다 여기 pH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구할 수 있는데 pH가 여기가 6이라는 건 물에다가 이걸 타가지고 pH가 6이 되려면 얘는 6보다 작아야죠. 왜냐면 물은 pH가 7이니까. 그치? 물에다 이걸 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A기육에다 물을 부어갖고 물 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묽어지면은 산이든 염기든 물을 부으면 묽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pH, 묽어지면 결국 물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pH가 7보다 낮은 애들도 물이 섞이면 7에 가까워지는 거고 pH가 7보다 높은 애들도 물이 섞이면은 희석이 돼가지고 pH가 7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 계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pH가 1인 산성수용액에 물이 계속 들어가. 그러면 결국에는 물이 되겠죠. 그럼 pH 7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강한 염기성 수용액이 있어도 pH가 막 14, 15, 15도 가능해요. 14 이렇게 되는데 물이 막 내면 희석이 돼가지고 물에 가까워지죠. 그럼 pH가 7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성수용액은 물을 섞으면 pH가 올라가고요. 염기성 수용액은 물을 섞으면 pH가 내려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pH 6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6보다는 pH가 더 낮아야 돼요. 맞습니다. H3O 플러스는 나에서가 가에서 여기는 순수한 물이니까 pH가 7일 되고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될 테야. 이 나에서가 가에서의 10배이다. 맞아요. 그렇죠? 다에서 혼합용액의 pOH는 8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돼요? 더 산을 넣어줬으니까 얘는 pH가 6보다도 더 작아져요. 그죠? 그러면 pH랑 pOH는 둘이 더해가지고 14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pOH가 8일 텐데 이거 6보다 작아졌다는 건 pOH는 8보다 커져야 되죠. 그래서 8보다 작다가 아니고 8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농도 계산하라 그랬으면 골 때렸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좀 화투스러워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물어보진 않네요. 쌤이 좀 깎아먹은 시간이 있었고 시간이 뭐 별로 안 남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더 봅시다. 자, 크림은 25도씨에서 두 가지 HCl, 가와 나를 섞어도 물을 첨가해 혼합용액 달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pH 1짜리 염산, 여기는 뭐 멘진물 0.2몰 정도 수용액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던 일당원, 몰 개념, 그리고 농도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해봅시다.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죠. 특히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까먹은 사람들 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찾아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톡방이나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계속 답변 올려드릴게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하는 값이고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처음부터 수업했던 사람들은 뜻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0.1 몰롱다라고 하는 건 이 용액 1리터 기준으로 1리터당 그 안에 용질이 0.1몰씩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섞어서 물을 넣었으니까 이 용액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pH는 뭐 가와 다가 같다 물어보니까 이것도 구해야지. 그러면 얘는 용액의 부피가 얼마냐면 1리터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현재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두 수용액 섞었으니까 이 두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합쳐져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는 HCl인데 pH가 1입니다. 즉 H 플러스의 농도가 0.1 몰농도예요.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안 남아서 빠르게 할게요. H 플러스가 0.1 몰농도인데 용액의 부피가 0.6리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0.06몰입니다. 그 이유는 0.1 몰농도란 건 1리터당 들어있는 몰수가 0.1몰이라는 거고 지금 이 용액에 들어있는 총 부피는 1리터가 아닌 1리터보다 작은 10분의 6리터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0.06몰이다 라고 계산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0.2몰 농도 1리터 기준으로 0.2몰이 들어있다는 건데 이거는 1리터가 아니고 0.2리터가 되죠. 그러니까 0.04몰만큼 들어있습니다. 0.04몰. 이 둘을 섞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 혹은 HCl의 몰수는 0.1몰만큼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1리터당 0.1몰 들어있으니까 0.1몰 농도 HCl 수용액하고 똑같습니다. 즉 가와 다는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가 되고요. H 플러스의 H3O 플러스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어떻게 돼요?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나의 pOH는 13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나가 지금 H 플러스의 농도가 0.2몰 농도가 돼요. 0.2몰 농도면 0.1몰 농도면 pH가 1이야. 0.2몰 농도면 1보다는 pH가 조금 더 작은 거야.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이 그냥 나에서 pH는 1보다 살짝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2몰 정도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되게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해가지고 구하면 pH는 로그 3을 로그 2를 0.3010 로그 2를 0.30으로 잡으면 pH는 0.7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 고전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풀이는 0.1몰 농도일 때 pH가 1이니까 0.2몰 농도일 때 pH가 1보다 살짝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pH가 1보다 살짝 작은데 pOH는 어떻게 되느냐? 둘이 더해서 10-14승이 돼야 되니까 얘는 pOH는 13보다는 살짝 커지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요거는 맞다 이렇게 돼요. 이게 훨씬 좋은 풀이다. 그런 거죠. 시간이 5분 남아서 뭐 다음 수업 준비를 해야 돼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쌤이 수업을 잘라놓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뭐 다음 주에는 정상 수업 할 거예요.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위해서라도 좀 몇 가지 수업을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단 실시간 라이브로 진도를 나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도 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할 거고 진도는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고 실시간은 문제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질문만 받을 거예요. 오늘 좀 중간에 내가 졸아가지고
천천히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질문 없었니?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하니까 질문은 꼭 단톡방이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 물의 자동 이후에 진도 나갈 영상도 일단은 최소한 정상 수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해, 두 해 정도는 진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상 올라가면 올라갔다라고 학원 전체 문자라든지 뭐 그런 거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지나간 거 들고 온 거나 못 본 거 있으면 그거 봐주세요. 방금 했던 영상도 녹화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게요. 유튜브 계정으로 올리고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셔도 됩니다. 뭐 니들만 보기 아까우면 친구들 보라 그래도 돼. 근데 뭐 여러분들은 돈 내고 듣는 수업이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아무튼 오늘 뭐 여러모로 좀 미안하고요. 그 대신에 다른 것들 뭐 질문 같은 거 정해진 시간 안에 참석하는 거는 뭐 이번 주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올려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아무 때나 올려도 돼. 이래 막 새벽 1시인데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1시에 질문해도 돼. 새벽 1시에 내가 대답을 안 해줄 뿐인 거지. 그러면 이제 안 자고 있으면 뭐 심심하면 대답해줄 수도 있는데 나도 그때 뭐 자고 있거나 친구들하고 친구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 그냥 뭐 집에서 그냥 TV 보고 뒹굴이가 있거나 그러면 뭐 대답이 늦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질문해. 생각났을 때 문제가 풀다가 찍어가지고 바로 오케이? 뒷수업 영향이 줄 수 있으니까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고요. 요거는 인코딩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진도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